간단하게 가게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가게 소개? 사장님하고. 예. 저는 외식업을 한 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네. 보통 다 큰 매장이 한 250평 정도로 된 매장을 계속 해오다가 국밥집을 선택한 지는 7개월 됐고 2호점은 이제 4개월 정도 됐고요. 여기가 1호점인가요? 예, 여기가 본점이고 2호점이 어디? 2호점은 백오신도시라고 백오, 예. 여기 정왕동에 한 20분 정도 가면 있어요. 제가 국밥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완제품이고 혼자서도 드실 수 있고 서민 음식이고 경기를 많이 타지 않고 또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소머리 국밥을 선택한 이유는 설렁탕은 대중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건더기나 이런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격 대비 좀 비싸요. 저희는 물론 한우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건더기 양이 엄청 많고 그리고 소머리 국밥 하면 인식이 옛날 어르신들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누린내도 좀 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렇죠. 근데 저희 국밥 드시는 분들은 물에 빠진 고기를 드시지 않은 분들도 친구 따라 와가지고 한번 먹어봤을 때 매니아가 되는 국밥이고요. 그리고 누린내는 당연히 안 나고 또 제 인테리어도 직접 제가 했어요. 네. 2호점도 제가 직접 했는데 뭐 대단하진 않아도 그래도 이 컨셉 자체를 소머리 국밥을 좀 이렇게 환하게 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꼭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국밥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이제 현수막에도 걸었지만 국밥이 8,000원짜리 국밥이지만 보약 한 그릇 드신다 생각하시고 정말 최고급의 식재료와 최고 퀄리티 정성을 많이 들여서 끓였기 때문에 어디서 납품받아서 하는 게 일절 없이 저희가 김치부터 뭐 소머리부터 다 저희가 직접 삶고 자르고 고기도 제가 직접 칼로 다 자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머리 국밥이 저희가 양념을 해서 판매하는 거기 아니기 때문에 뭐 비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는 없어요. 없는데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질하고 양 그리고 가격이 제가 시장 조사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10,000원, 15,000원에도 판매하거든요. 네. 같은 걸로 봤을 때. 근데 저희는 8,000원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많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고 마진은 그만큼 적죠. 적은데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이렇게 드시면서 여기서 보약 한 그릇 네, 든든하게 드십사 해서 오픈을 한 거고요. 이게 오픈하신 지가 얼마 되셨나요? 여긴 7개월 됐어요. 7개월이요. 네. 그럼 그전에는 네. 외식업 쪽에 10년이 계시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 10년 동안 어느 일들을 하셨었는지. 사실 제가 직접 투자해서 오너가 된 거는 국밥집이고요. 네. 그 전에는 점장으로 계속 10년 동안, 점장으로? 9년 동안 있었어요. 점장을 처음 시작한 게 제가 27살 때 2010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 오리 주물럭하고 오리 로스 부위라고 170평 정도 되는데 직원 수가 한 20명 정도 되고 거기서 처음으로 외식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는. 외식업을 안 하셨다가 네. 170평 20명을 관리하는 게 네. 쉬운 게 아니셨을 텐데 그쵸. 더군다나 나이도 그 당시면은 뭐 그때 27살. 27이면은 쉬운 게 아닌데 그때는 지인이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전공이 국제문화랑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제가 마케팅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에 온라인도 많고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학부적인 거니까 이론적인 거에 그런 마케팅에 제가 국한되어 있어서 아무튼 그 부분을 좋아했어서 저는 또 그 취직보다는 창업을 하는 걸 목표를 두고 있었고 네. 그거를 지인은 계속 알고 있었죠. 저랑 같이 성장하는 과정을 봐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가 졸업할 당시였고 이런 가게를 오픈해서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싶다. 그분도 네. 처음이었고 해서 저는 이제 고민 끝에 같이 합류를 해서 점장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지인분하고 우리 힘을 합쳐서 사업을 키워보자. 네. 근데 거기서 맡은 게 점장 역할로 다 했던 네,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그런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음식점도 떠나서 우리 주물럭집도 떠나서 프랜차이즈 사업 쪽도 떠나서 네. 실제로 20명을 관리하는 네. 점장이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 음식점 안에서
20명 중에서는 네. 뭐 주방 베테랑도 있을 거고 네. 홀 베테랑들도 있을 거고 네. 사실 각자 맞은 파트가 있어서 그거를 조화롭게 이렇게 컨트롤하는 역할이 점장 역할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들은 걸로만 봐서는 경험이 없고 주방이나 이런 거를 뭐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그 내공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경험치가 낮단 말이죠. 일단 그때는 저희 어머니도 이제 계셨고 주방에 아. 네, 약간 가족들이 좀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저도 이제 배우는 취지였으니 경험이 없으니까 네네네네. 근데 제가 1년에 뭐 세무나 직원 관리, 직원 모집 또 점장이지만 저는 생각이 어떤 부분을 다 그 빵꾸가 나면 떼올 수 있는 포지션이 점장이다라고 생각해서 또 저희 시스템이 메뉴를 제가 쫙 넓혀보면 아시겠지만 주방장이 없는 시스템이에요 다 여기도 물론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대체를 할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점 안에서 직원들 간의 그 영향력이 생기고 가장 먼저 가고 뭐 가장 늦게 뭐 퇴근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또 남들을 쉬더라도 저는 거의 오픈하고 6개월 동안은 모셨으니까 점장이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샀던 것 같고요. 거의 오픈 때 지금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머니인데 뭐 점장이라고 해서 엄청 뭐 경력이 있거나 뭐 그런 거보다는 저는 다 일일이 그 사람이 일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좀 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시에 처음 점장을 맡았지만 여러 가지 유리한 상황이 있었지만 어쨌든 점장으로서 어느 순간에 빵꾸가 나더라도 내가 다 커버를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연말을 해오신 거고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몇 년이 나신 건가요? 그런 시기를 한 9년 정도 한 거. 처음에 앞이라고 여기에도 제나블이 있는데 그 가게 옆에다가 저희 걸 차렸어요. 여기는 2층 건물에 이미 단골들도 많은 4년 정도 한 가게였고 저희는 그때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한 2년쯤 됐을 때 여기가 이제 내놔가지고 저희가 이겼네요. 인수를 한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른 지분 투자해가지고 한 거고 저희는 그때 버섯 샤브샤브로 바꿨어요. 오리가 중복되니까 네. 버섯 샤브샤브로 바꾸고 그것도 이제 잘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팔고 저 같은 경우는 천안으로 내려가서 그 돼지고기집 아는 형님이 그때도 뭐 본점이 있고 직영점을 할 건데 와달라 해가지고 저는 그때 갔죠. 왜냐면 주변이 다 음식 쪽으로 하시는 아니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 형님은 제가 원체 제가 천안에서 자랐거든요. 아, 그래서 천안에서 제가 좋아하는 단골집 사장님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가게를 좋아하고 너무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자주 가니까 형 동생 사이가 됐었던 거고 제가 음식점을 또 하고 있고 관심 있어 하니까 형님이 이제 러브콜을 한 거죠. 그래서 직영 1호점을 제가 점장으로 들어가서 1년 정도 그래서 자리 잡고 저는 다시 올라가서 제 장어집 때가 250평 마지막으로 점장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름에 직원 수만 한 40명 됐죠. 그거를 운영을 4년 정도 한 거예요. 장어집 250평이면 40명을 쓸 정도면은 네. 그러니까 여름이라 여름 그 성수기 파트타임 때, 여름 포함해서. 성수기 때 맥스 매출이 하루 얼마 정도까지 찍을 수 있는 사이즈인 건가요? 하루요. 네, 평균 저희가 그때 한 달에 3억 찍었어요. 한 달에 3억.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걸 몇 년 동안 하신 거죠? 그걸 4년. 4년. 지금도 여긴 하고 있는데 저희는 팔고 나온 거고요. 근데 지금 오리 주물럭 부분도 그렇고 네. 버섯 샤브 부분도 그렇고 돼지고기도 그렇고 네. 장어도 그렇고 네. 사실상 이거 아이템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대단한 셰프의 기술 그렇죠. 이런 게 크진 않잖아요. 예, 그런 것들만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골라서 한 거죠. 골라서 오셨고 어떻게 보면은 변수라는 게 많지 않아 보이는 이런 네. 것들을 좀 하시고 공통적으로 단가들이 더 좋아요. 이게 술 제외하더라도 뭐 네. 테이블 단가가 좋은 것들로 네. 이렇게 하신 건데 이게 의도된 코스인가요? 아니면은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의도된 거고요. 예. 저희가 오리 주물럭을 하다가 이제 변경할 때 오리 코스를 잠깐 했었어요. 네. 근데 코스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시는 분을 통해서 주방장을 한 달 정도, 그러니까 계획은 한 달이 아니었는데 결국 한 달 정도 쓰게 됐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전수를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일을 하다가 전수의 목적이 아니고 계속 이제 파고 출근하고 보고 해가지고 이제 흡수를 하게 된 건데요. 언젠가 된장찌개가 전 점장이니까 항상 봐요. 손님이 네. 먹는 거 색깔 뭐 이런 거 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어느 분이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그 과장이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 있어요. 주방장이. 자기가 끓였대요. 그러면 그거 드셔보셨냐고 했더니 자기가 이거 끓이기만 했지 만든 건 주방장님이 만들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주방장님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도 없고 저 뒤에서 나오시더니 짐 싸들고 가더라고. 그때 주방장님이 50대 후반인가? 경력이 좀 되셨던 분이었죠. 그러니까 저를 쫓아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시는 전 점장이었고 네. 아시는 분이 지인으로 데려온 건데 사장님하고 얘기하세요 하고서 막 가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저희가 이미 다 습득한 상태였고, 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는 주방장이고 경력이 그렇게 많은데 어린애가 그때는 제가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어린애가 와가지고 좀 물어본 거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나간 것 같더라고 제가 네. 볼 때는. 보통 이제 중국집도 그렇고 주방장님들이 그런 것 같아서 저희는 애초부터 주방장이 없는 시스템으로 가고 메뉴를 이제 선정해서 한 거죠. 그리고 장어도 그렇고 또 오리를 해보니까 오리파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조류독감 네. 이런 거를 타서 안 타는 거 위주로 뭐 이렇게 하다가요. 장어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광우병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피해서 하다가 국밥을 선택을 했는데 국밥이 이제 뭐 매니아층도 많고 또 메리트도 있는 것 같고 또 건더기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소머리를 하게 된 것까지 온 거죠. 사실 오리 주물럭 2010년도에 하셨는데 사실 이때가 네. 구제역이 막 터졌을 때였잖아요. 네. 그리고 2008년도인가에는 조류독감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했었는데 네. 사실 이때 저는 구제역 때문에 오리 쪽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때 막 훈제오리가 막 생겨나고 막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괜찮았죠. 네, 그래서 그때는 저희도 괜찮았어요. 오리가 네. 잘 됐었고 또 저희가 잘 되다 보니까 옆집도 그렇게 한 건데 사실 조류독감도 피해가 조금 있지 엄청난 피해가 맞아요. 있거나 예, 그러지는 예. 않아요. 드시는 분들은 다 드시니까.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과외적인 네, 질문이긴 한데요. 지금도 창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네. 일단 첫 번째로 점장부터 경험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세요. 네. 예, 뭐 조금만 왜냐면 뭔가 한 파트에서는 경험을 했다고 해도 네. 그걸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그쵸.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회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근데 이게 사실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쵸. 점장을 하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그 일을 네. 해보신 분으로서 네. 진짜 점장을 하려면 이 정도 마음가짐에 어떤 것까지 할 생각까지 네. 해야 된다. 네. 이런 좀 본인만의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지금도 점장을 키우고 있어요. 저쪽 매장에서는. 예, 예. 근데 그전에도 시도는 했지만 약간 제가 이제 착각했던 마인드가 뭐냐면 점장에서 배우고 싶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먼저 돈을 먼저 봐요. 네. 그래도 한 달을 일하면 월급이 얼마를 받을까 이거를 먼저 보고 일은 힘든데 그거에 수긍이 안 되면 거의 포기를 하거나 다 힘들다 생각하고 이제 다른 쪽을 또 생각하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장 타이틀을 달고 싶은 분들은 정말 돈과 상관없이 그래도 최소한의 생계 유지 비용은 있어야겠지만 돈보다는 좀 배워야겠다는 의지가 열정이라기보다는 좀 의지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한두 달, 뭐 두세 달은 그렇다고 쳐도 그 이후에는 정말 값진 거를 저는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한 명을 또 키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르친다고 됩니까? 아니면 된다고 믿으세요? 사실 제가 점장했을 때는 저는 스스로 뭐 이런 말 해서 그렇지만 누가 저처럼 지금 제가 가르치는 사람처럼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없었죠. 예. 없어서 가르쳐만 주면은 더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또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있었는데 제가 오너가 돼 보니까 착각이었던 거예요. 예. 네, 착각이었고 주인의식을 가져라 라는 말은 되게 배부른 소리고 찌스러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서 뭐냐면 저는 매뉴얼이 그 지침서가 있는데 그냥 지침서대로만 잘 따라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서부터 열까지 저랑 똑같이 대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떠한 돌발 상황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관리자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저는 일단 점장을 키우는 방법이고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일단 네가 생각해서 해봐 하고서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가 이제 하는 거를 가가지고
있고 훈수를 두거나 코칭을 해주는 스타일로 키우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네. 다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되게 단순한 생각이잖아요. 나는 이런 도움을 받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 너무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채워주면은 나보다는 더 빨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도움을 많이 주시려고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는 뭔가 하나를 해서 하나를 맡긴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다 해야 된다. 그냥 네. 이렇게 해서 뭐 내가 지금 기운이 좋으면 뭐 5개까지 관리하는데 내가 기운이 빠지면은 3개가 맥스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저도 어떻게 보면 듣는 입장에서 그게 과연 가르친다고 될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보는 사람이 점장을 지금 희망하는 사람이라면은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사실 이 부분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급여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좀 강하게 작용을 해요. 이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그에 따른 보상이 그냥 월급이면 좀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대우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저는 그래서 그 지금 점장한테 7대3을 요구를 해요. 7대3. 제가 3이고 점장이 7이에요. 그러면 분명 일은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매출이 올라가고 손님이 또 찾아오고 그거에 대한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과정으로 봤을 때는 일단 사장보다 많이 가져간다라는 자부심도 있고 또 자기가 이걸 다 잘해야 또 올라가서 자기가 수익이 된다라는 책임감도 있고 그럼 성과급인 거네요. 그쵸. 성과급으로 가고 네. 어느 정도 그만큼 권한을 많이 네. 저 300을 주고 뭐 월급을 500을 주고 이거보다는 네. 저는 제가 이제 따져봤어요. 수지타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7대3으로 과감하게 지금 얘기를 한 상태고 지금 교육 중이에요 아직. 어떻게 보면은 시작서부터 내가 먼저 가져간다는 느낌보다도 시작서부터 뭔가를 더 먼저 준다. 그쵸. 뭐 이런 걸 처음에 생각을 하시고 네.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젊은 사장님으로서 저도 좀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일단 다시 사업을 다시 내 사업으로 오너가 돼서 시작하는 시점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네. 왜 소머리국밥으로 지금 생각하신 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일단은 서민 음식을 계속 해왔지만은 네. 장어도 있고 장어도 서민 음식이에요. 그럼 서민들이 외식을 해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서민 음식을 줬고 그리고 경기를 안 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전율 작지만 정왕동은 여기 반만 해요. 네. 네, 회전율을 생각을 했고 또 포장이 가능하고 네, 지금은 여기는 배달을 하지만 배달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포장 가능하고 그런 회전율 작지만 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 완제품 그걸 와서 굽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걸 혼자서 먹을 수 있는 그 중에 그래서 국밥을 선택했던 거고 소머리는 아무래도 건더기나 이렇게 고기류가 많이 들어가게 팔 수 있는 것 중에 저는 사실 소머리를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네. 제가 내가 좋아하고. 예, 좋아하고 제가 먹었던 소머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어느 집을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소머리가 아닌 정말 깔끔하고 맑고 제가 먹었던 건 항상 좀 누리끼리 했거든요, 국물이. 근데 맑고 고기도 엄청 많고 가격은 똑같고 그래서 그때 충격을 약간 먹어서 아, 소머리도 괜찮겠다. 이게 대중성이 있다라고 해서 거긴 줄 서서 먹는 집이에요. 있다 생각해서 설렁탕을 좀 이기고 싶다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소머리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서민 음식 경기도 안 타고 회전율도 있고 뭐 이거 다 아이템은 정한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보통 사업 아이템을 정하고 이걸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을 때 첫 번째로 뭐를 제일 먼저 확보한다든지 뭐를 제일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소머리를 취급하는 업체, 네. 예, 업체인 거고 또 그 업체에서 소머리를 받아서 삶아보는 거죠. 예, 음식을 할 수 있는 당시 어떤 루트가 처음 있으셨나요? 루트는 없었고요. 소머리 업자는 이제 수소문 끝에 좀 깔끔하게 하는 업자를 만나서 아직도 거기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집에서 많이 끓여보고 이렇게 잘라도 보고 그렇게 해본 결과 이렇게 나온 거죠. 목표. 사실 제가 예전에 그 돼지머리는 한번 썰어봤는데 네. 이게 사실 머리 써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썰어 보셨습니까? 저는 점장이었지만 주방 일에 관심이 많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때 양파를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항상 한 자루씩 썰었어요. 칼질을 그래요? 제가 터득하고 싶어요. 야,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질이 됐고 지금도 처음 하는 거지만 칼질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연습을 통해서. 주방 일을 좋아해요. 그럼 좀 현실적으로 네. 여쭤보면 보통 그 국밥집 하면은 네.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 네. 같은 경우는 가마솥 걸고 네. 멀리서도 오고 네. 한참 끓여야 되고 네. 그리고 이게 또 일이 힘들게 네.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쵸. 밖에 창고도 좀 있고 이런 데가 좀 오래되고 좀 맛있고 이런 생각을 네.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처음 저한테 말씀하신 게 네. 직접 다 삶고 썰고 다 하신다고 하셨죠. 네네. 그게 주방에서 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고요. 이게 타이밍이 삶는 거는 뭐 계속 삶는 걸 보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냄새 나고 이런 거. 냄새는 수항으로 빼는데 사실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라서 근데 그 냄새가 결국 소에 있는 피거든요. 네. 피가 이제 응고되고 이제 타고 이렇게 끓여지면서 냄새가 나는 건데 일단 처음에 손질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가스비가 다른 제가 했던 거에 비해 많이 나오고 수도 요금도 상당히 많이 나요. 수도 요금이 얼마 정도? 3, 40만 원 나와요. 수도도 한 60만 원 정도. 60만 원. 네. 그 수도가 상하수도잖아요. 상수도 플러스 하수도. 물을 많이 쓰면 하수도 값을 그냥 올리더라고요. 똑같이 올리잖아요. 왜냐면 저는 그러죠. 우리 집은 국밥 국물 다 손님들 먹고 가는데 무슨 하수도 값이 똑같이 나오냐 해도 법적으로 그런 거여서 수육을 이제 끓일 때 또 핏물을 많이 빼잖아요. 네. 핏물도 조금 담아놓고 파는 게 아니고 많이 담아놓고 흘러게 해서 핏물을 빼고 또 육수도 초벌하고 그러니까 3차까지 끓이는데 그러려면 육수도 국물도 많이 넣어야 되고 또 닦을 때도 그렇고 이런 이제 개방 과정에서 물을 상당히 많이 써요. 소 머리 하나면 얼마예요? 가격이요? 예, 얼마에 들어오겠어요? 저희는 13만 원에 들어요. 이게 근데 사실 두가 중요한 게 이게 사람 손질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질하는 거고 제가 여러 업체를 처음에 여기 쓰는 대로 계속 쓰는데 그래도 다른 데 샘플링을 많이 해봐요. 가격 때문에. 그리고 저기 홍천에 계시는 SNS 하다가 소머리 국밥집을 하시는 분을 시장에서 하시는 분을 이제 알게 됐는데 메시지로 질문들을 많이 했을 때 그분은 횡성 도축장에서 직접 가지고 온대요. 근데 16만 원씩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5년 동안 했는데 5년 전에는 7만 원이었대요. 소머리 한 마리에. 근데 지금 16만 원까지 올랐는데 저도 한산이 맞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절반은 남았는데 지금은 뭐 정확히 얘기는 안 하고 그렇지는 않다까지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머리의 원가가 엄청 비싼 거거든요. 지금 비싼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뭐 꿋꿋하게 8,000원에. 하고 있죠. 8,000원. 사실 요즘 8,000원짜리가 없잖아요. 순댓국도 8,000원 하는데 그러니까 소머리를 지금 8,000원에 하는 건데 사실 저희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 진짜 다 만드는구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그래야 낮출 수가 있잖아요. 육수 같은 경우는 네. 소머리 삶은 그 물로다가 그 육수 가지고 그냥 바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면 따로? 고기 삶은 물은 버리고요. 네. 뼈 삶은 물만 따로 사고를 내서 만들고 그러니까 그 손질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모르는 사람도 야 이거 손질해서 정성 들여 손질하면 돼요. 근데 대충 이렇게 손질하면 누린내도 나고 국물도 탁하고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구운 물건을 띄는 것도 노하우지만 그거를 어떻게 냄새 안 나게 깔끔하게 손질하고 뭐 수율이나 이런 것도 잘 나오게끔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처음에 소머리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왜 여기로 왔습니다. 일단 제가 부천에서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 집도 부천 바로 옆에 부평 살아요. 근데 네. 여기를 한 이유가 시장 조사를 하고 이제 상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기 부천 중동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 백화점들도 많고 마트들도 많고 상권도 여기도 훨씬 크고 오피스도 있고 주거단지도 있고 있어요. 근데 네. 그에 반해 가게도 많죠. 가게도 많고 또 비싸요.
여기가 선택한 이유는 결정적으로 여기가 다 오피스 상권이에요. 그 뒤에 뭐 조그만 주택단지가 있긴 네. 한데 아무튼 여기가 엄청 저렴해요. 딴 데보다 엄청 저렴하고 저는 사실 이거 반만한 사이즈를 찾고 있었는데 이만한 사이즈에 제가 생각했던 반 사이즈의 임대료보다 더 싸고 세가 어느 정도 나와? 여기는 부가세 포함 176만 원. 옆 건물만 해도 200만 원대가 높고 저쪽으로 갈수록 뭐 300 뭐 이렇게 되고 그렇죠. 예. 그러거든요. 왜 여긴 왜 좀 싼 겁니까? 건물주가 좀 왜? 싸게. 저기 인생고기만 해도 200 얼마인데 여기는 몇 년 동안 그냥 안 올리더라고 하더라고요. 좋으신 분이네요. 좋으신 분이. 네. 그러니까 그걸 알아봤을 때 또 권리금도 많이 깎을 수 있어가지고 2,500에 들어왔거든요. 5,000인가에 내놨는데 2,500까지. 네, 괜찮네요. 세가 이 정도 싼데 그래도 네. 권리금도 이 정도 싸게 줄 수 네. 있는 거. 그래갖고 또 오피스 상권이고 원래 여기가 이제 밥집이었어요. 생선구이 밥집이었는데 예. 그분이 8년 동안 하다가 제가 요거를 싹 뜯어 고쳐가지고 그 가게도 잘 됐었고 제가 볼 때 상권도 나쁘지 않고 임대도 괜찮고 처음 투자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이 자리를 선택을 한 거죠. 일주일 동안 여기 밖에서 여기 박스 주신 분들 그리고 길거리에 돌아다니시는 오피스 사람들 말고 동네 아주머니들한테도 막 물어보고 많이 했어요. 저 가게 잘 돼요? 여기 주변에서 다 어떤 가게가 잘 돼요? 이렇게 했을 때 10명 중에 7, 8명은 원래 여기 있던 그 식당 그 가게가 그래도 거기 딴 데는 다 그런데 거기는 꾸준하게 오래됐는데도 잘 된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그 입지 조건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왜 여기다 자리 잡았냐고 여쭤본 것 중에 하나가 보통 국밥집을 처음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네 장사 이상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왜냐면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올 수 있는 대로 자리를 잡지만 먼 곳에서도 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입지를 좀 구하다 보니까 앞에 주차 공간도 좀 생각도 하고 좀 멀리서 도로에서 좀 큰 도로에서 좀 볼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좀 사장님 한 그 플랜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응집된 오피스 인구들을 보고서 그걸 기반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서. 오피스가 메인이지만 지나다니는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이 드세요. 생각보다 많이 드시고 그 옆에 주차장도 원래는 여기 2명이 드셔야지만 주차권을 하나 줬던 시스템이 여기 다 그래요. 주변이. 네. 근데 제가 협상을 통해서 월정액을 꺼내버렸어요. 저는 한 사람 혼자 오는 사람도 주차권 그냥 마음대로 주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이. 네.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드릴 테니까 그 사람 상관없이 나는 그러고 싶습니다. 원래 그렇게 계속 10년 동안 이 직업을 했었고 사람 갈아가면서 도장 찍어주고 그게 되게 마음이 옹졸해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예 그거를 아예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 딱 주고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도 자신 있게 여기다가 주차 가능 이렇게 써놓은 그러네요. 거고. 딴 데 가면은 뭐 2인 이상 뭐 이렇게 다 스티커 붙여 있고 그래요. 다른 식당, 주변 식당들. 이렇게 해서 주차도 해결을 했고, 멀리서도 와요, 저희. 9월동은 그래서 이해는 했는데 2호점을 네. 그럼 100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100곳은 어떻게 보면 신도시고 아파트들은 굉장히 많은데 물론 뭐 학원이든 뭐 병원이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 평수 대비해서 오피스 인구가 여기만큼 응집력 있게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그쪽은 아파트 상권인 건데 그럼 100곳으로 갔을 때는 상권에 대한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해서 가셨는지. 105 신도시가 저희가 시흥 아울렛 바로 뒤쪽에 있어요. 거기가 센텀베이라고 거기도 다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일단은 거기는 이주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안산에서. 네.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이 많은 거예요. 또 제가 국밥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피스 상권보다는 주거지가 더 효율적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국밥집의 상권이 또렷하게 있어요. 근데 거기 정왕동 같은 경우는
항아리 상권에다가 네. 완전 그냥 주거지인데 점심때 누가 오냐면 그러니까 뭐 정수기 점검하러 오시는 분들, 이삿짐 하시는 네. 분들, 또 거기가 아직 인테리어를 할 시기여서 형성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예, 때문에 인부들이나 업자들, 업자들이 예, 없겠죠. 그런 점심엔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들어간 거고, 저녁에는 이제 안산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애기들도 많다 보니까 남편이 퇴근하면은 나와서 그냥 먹어요. 요즘 사람들이 집에서 잘 안 해 먹잖아요. 애기도 있고 그러면 밥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나와서 먹는데 애기가 먹을 수가 있어요. 이 국밥은 고기 잘라서 주면 엄청 잘 먹어서 먹으면 꼭 포장을 해가세요. 집에 가서 애기 또 먹인다고. 애기가 잘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타겟으로 해서 들어갔어요. 제가 여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오피스랑 주거지 어디를 할래 딱 두 개밖에 없다고 치면 저는 주거를 좀 선호를 하는 편이 됐고요. 배고 때문에요? 배고 하기 전에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요걸 차리기 전에 처음에 이모랑 같이 저기 한산동이라고 부평에 네. 한산동에 있는데 거기에 소머리 국밥집을 저희가 먼저 거기를 오픈을 했고요. 여기 반만하게 했고 그다음에 제가 나와가지고 정든원 간판은 달라요. 요거를 오픈을 한 건데 거기 상권은 산체육관 혹시 아시는 분? 그 옆에 상권인데 거기에 오피스도 조금 있고 상권도 있고 주거지 주택 단지가 쭉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저녁이 비슷하고 평일 주말이 비슷해요. 주말에는 아침 일찍 가족들이 와서 밥을 먹고요. 또 평일에는 여기는 포장이 저녁 때 여기 뒤에 사시는 분들 오피스 여기 원룸 사시는 분들은 해가시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대단지들이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퇴근 시간에 포장을 많이 해요. 집에 갈 때 먹는다고. 여기서는 집에 갈 때 먹기에는 집이 멀잖아요. 여기가 사무실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피스보다는 주거지가 좀 더 괜찮다. 여기 저는 오피스였고 거기는 주거지와 오피스가 결합된 데여서 주거지가 조금 더 있는 쪽을 선호를 하게 되다가 대구 신도시 그쪽을 들어가게 됐죠. 사장님 생각하실 때 네. 우리 매장에서 파는 게 소머리 국밥인데 네. 소머리 국밥을 차리려고 여기 왔을 때 네. 가게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단순히 또 다른 소머리 국밥이 내 경쟁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소머리 국밥 먹는 고객들이 또 딴 걸 먹을 텐데 그랬을 때 내 경쟁자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어느 매장들까지? 그래서 경쟁력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좀 제 경쟁자는 결국 뭐 점심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 샌드위치 가게 포함해서 모든 분들인데 저는 경쟁력이 있겠다 생각한 게 일단 제가 여기를 여기 포인트를 잡았고 이제 직장인들도 많고 제가 떡을 다 돌렸어요. 네. 여기 엄청 많은 여기 보험회사들도 많고 예, 예. 여기 화장품 뭐 KTNG 뭐 여기 한국 뭐 도시가스 저기 SK텔레콤 DB 손해보험 건물도 있고 여기 통계청도 있고 엄청 많은데 떡을 3일에 걸쳐서 다 돌렸어요. 제가 직접 떡 다 꿀떡하고 해서 저도 떡 많이 돌려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제가 여태까지 했을 때 다 잘 됐거든요. 줄 서서 되는 가게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부심이 일단은 있고 네, 제가 하면은 잘 되게 할 자신이 있다 이런 게 있었고 또 두 번째는 거기 한산동을 했을 때도 그렇고 잘 되고 있고 또 손님들도 단골이 계속 생기니까 거기서 아이템도 자신이 있다 생각을 해서 옆에 뭐가 있더라도 사실 제가 한우를 또 간판에 썼잖아요. 한우를 판매하고 소머리 국밥이라는 이제 뭐 사실 10대 뭐 이런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밥인데 한우를 순댓국밥보다는 한우를 8,000원에 팔아? 그랬을 때에 대한 인식이 저는 순댓국은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설렁탕도 저도 좋아하는데 설렁탕의 건더기보다 이게 엄청 푸짐하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강점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지역에 맞춰서 또 삼산동 9,000원이에요. 지역에 맞춰서 가격을 책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서울에서 10,000원 판다고 여기서 10,000원짜리 팔면 네.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가격도 선정하고 물론 조금씩의 그 안에 들어가는 중량 차이는 조금 있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능한 나라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나라도 또 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생각하면 저는 자신 있게 오픈을 하고. 그럼 현실적으로 아까 포장도 되고 배달도 되고 네. 홀에서도 드시고 네. 한다고 했을 때 전체 판매 비중이 당연히 홀이 제일 높겠죠. 그쵸. 네. 포장하고 배달이 많나요? 배달은 사실 좀 힘들고요. 왜냐면 저희가 마진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배달을 제가 막 홍보를 하고 깃발을 꽂고 그런 건 안 해요. 네. 그냥 올려놨다가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개념이어서 배달은 사실 지금 당장 빼도 아쉬울 건 없어요. 네. 거의 비슷해서 또이또이여가지고. 근데 포장은 그래도 비중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포장은 한 20%? 포장 배달 앞에서 20% 되나요? 15%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삼산동은 비중이 더 커요. 포장 비중.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매출은 보통 높낮이가 있나요? 성수기, 비수기 뭐 이런 것들 그게 장점인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균일. 거의, 예. 여름에도? 균일하게, 예. 여름에도 비슷하게. 약간의 곡선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제가 볼 땐 거의 비슷해요. 그럼 비 오는 날이 더 잘 되고. 어느 정도나 요즘 매출이요? 예, 요즘 어느 정도나 월 뭐 10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천 정도. 예. 이 정도 단가에 3천 정도 하려면은 꽤 많이 돌리는 축에 속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남들이 볼 때 소머리 하시는 분, 업자들이 볼 때 그분들은 저희보다 훨씬 오래 했잖아요. 소머리 예. 취급하면 거의 뭐 탑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소머리 시키는 주문량이.